안녕하세요. 탐색의 시간 태양초입니다. 오늘은 피해야 될 상사 유형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형적으로 나쁘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상사 유형은 아니지만 은근히 많고 그래서 우리의 직장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타입으로 골라봤습니다. 혹시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 대기업 17년차 직장인인 저 태양초가 직장 생활의 희노애락에서 얻은 인사이트 그리고 탐색과 성장의 꿀팁을 마구마구 알려드립니다. 태양초와 함께 시행착오를 최소화해보세요. 첫 번째는요, 임원 승진을 앞두고 있는 상사입니다. 이런 분들은 장기적인 그리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사안을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단기 성과에만 집착해서 부서원들을 몰아붙이는 경우가 많죠. 게다가 최근 대기업의 임원 승진 인사에 대한 암묵적인 그런 룰을 보게 되면 일종의 나이 제한 같은 것이 있는데요. 나이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임원이 되기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임원으로 승진시키고 또 향후 몇 년간 임원으로 활약하게 해야 되는데 그때 조금 체력이라든지 다소 늦다고 보는 거죠. 저는 이제 노년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풍토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인식을 아직 갖고 있는 데에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원 승진을 앞두고 있는 상사는 조급함이 극에 달하고 짜증과 히스테리가 예산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사에게는 맞지 않는 부서원이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갖고서 새 프로젝트를 제안한다거나 또는 워라밸을 중시하고 순리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부서원이라면 이러한 상사분들과는 당연히 마찰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분들에게 필요한 거는요, 내가 원하는 숫자, 내가 보고할 수 있는 자료 이런 것들을 묵묵히 생산해내는 그런 약간 소위 돌쇠 같은 그런 부서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흡연자 상사인데요. 흡연하시는 분들은 대개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고민할 거리가 있을 때 아니면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흡연을 하시게 되죠. 따라서 중요한 정보의 공유 그리고 의사결정을 흡연자인 부서원들과 주로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에 따른 역할 분담도 흡연을 하고 계시는 현장에서 함께 논의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흡연자 상사의 시각에서는요,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나눈 것도 흡연자인 부서원이고, 중요한 의사결정 때 그 현장에 있던 것도 흡연자인 부서원이고, 나에게 필요한 중요한 업무를 맡아서 해준 것도 흡연자 부서원인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흡연자인 부서원이 그런 의사를 갖고 있었는지의 여부, 그리고 비흡연자인 부서원이 평등한 정보와 기회를 애초부터 얻지 못했다라는 그런 사실은 흡연자 상사의 머릿속에는 선택적으로 이미 삭제가 된 상태인 거죠. 세 번째는요, 개인 삶이 행복하지 않은 상사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개 일 중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마도 업무적인 성과라는 것이 여러 사람의 눈에 보이고 그래서 또 쉽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의 삶이 행복하지 않을수록 일에 투자하는 시간과 에너지가 늘어나고 결국에는 집착하는 모습까지도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부서원들에게 문제가 되냐면요. 일 중독인 상사는 부서원들에게도 그러한 삶의 방식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치 문제가 있는 사람 또는 일에 책임감이 없는 사람, 장래에 대한 고민이 없는 사람처럼 본인이 임의로 판단하고 그렇게 몰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사를 특히 주의해야 되는 까닭은 이 사람들이 부서원의 개인의 삶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가끔씩 악할 때가 있죠.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그 사람의 비결을 배우고 나도 저렇게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너는 행복하단 말이지? 꼴 보기 싫어. 회방 나야지.
이런 마음을 먹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사는요, 은연중에 자기의 부서원들도 자기처럼 불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잔잔하고 평화로운 마음, 그리고 가정생활에 돌을 던지는 언행을 수시로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잦은 외근, 잦은 야근, 잦은 회식을 제안을 한다거나 심지어는 유흥업소에 함께 가자라는 그런 분위기를 종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걸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은근히 배제하고 따돌림으로써 다른 부서원들에게도 우회적으로 자신의 뜻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너도 저렇게 당하고 싶지 않으면 내 얘기를 따라라 하는 그런 눈치를 주는 것이죠. 정리를 해볼게요. 피해야 되는 상사 유형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임원 승진을 앞두고 조급함에 몸이 달아오른 상사. 둘째, 중요한 고민과 의사결정을 대부분 흡연장에서 하는 흡연자 상사. 셋째, 개인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일 중독 상사. 이런 상사는요,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가끔 내가 이 사람의 성향을 잘 아니까 내가 현명하게 대처를 하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사가 우리 눈에 보이고 이것이 다소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그들과 우리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치관과 생활 양식이 이렇게까지 상사들과 다를 경우에는요, 이런 상사들과 찰떡으로 잘 맞는 그런 부서원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나쁜 상사들과 찰떡으로 잘 맞는 부서원들이 어떤 일까지 서슴지 않는지 차마 말씀해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경로로든 그들의 모습을 알게 된다면 분명 깜짝 놀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러한 상사의 1티어 최애 부서원이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하든 간에 정보의 불평등이 됐든 부당한 처사가 됐든 또는 고가의 불이익이 됐든 그것은 우리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서를 이동하고 그런 상사들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서 이동에 대한 주의사항도 미리 제 다른 영상을 통해서 꼭꼭 확인을 하시고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상사 아래에서 고통받는 지인이 계시다면 공유하기로 알려주세요. 그분이 하루빨리 몸을 피해야 될 테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탐색의 시간 태양추였습니다.